예, 안녕하세요. 또 주말이네요. 그죠? 참 한 주일 금방 갑니다. 이제 월요일이구나. 또 한 주일이 시작됐구나라고 생각했던 게 어제 같기도 하고 그저께 같기도 합니다만은 어느새 한 주일이 지나가지고 또 오늘이 금요일이고 또 다시 이틀 동안의 휴일이 또 기다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한 주일이 후딱 갔습니다만은 뭐 그 사이에 주가는 어제나 오늘이나 그저께나 크게 별 볼이 없습니다. 오늘 주식시장 얼마 올랐나요? 오른 게 아니고 4.97포인트 떨어졌죠. 그죠? 소폭의 하락세 약보합으로 끝났습니다. 그죠? 뭐 그다지 크게 이야기할 만한 게 없을 정도로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냥 재미없는 모습이었고요. 외국인이냐 개인이냐 기관이냐 누가 적극적으로 주식을 샀나 팔았나를 보려니까 외국인 220억 샀고요. 기관 190억을 샀네요. 그죠? 뭐 개인들이 좀 팔았습니다만은 뭐 큰 게 팔 것도 아니고 정말로 시장은 적극적으로 누가 사고 누가 팔았다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미미한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무미건조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주가도 재미없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냥 환율이죠. 그죠? 여러분 지금 어제 우리가 봤던 환율 이거 보고 있는데 환율표를 보고 있는데 왜 안 지워져? 예, 그렇죠. 환율을 보고 있는데 환율에서 이엔 같은 경우에 그죠? 근데 우리가 잠시 150을 넘나드는 모습을 보았죠. 그죠? 달러 엔이 150을 넘나드는 모습을 보았는데 지금 150을 넘나드는 정도가 아니고 화끈하게 150.43 그죠? 150.44 그러니까 150을 훨씬 넘어서 있는 상태입니다. 긴급 뉴스가 왔습니다. 또 뭐죠? 긴급 뉴스 나오면 안 볼 수가 없네요. 하여간 자, 좀 이따 보겠습니다. 엔이 150을 넘어섰고요. 그죠? 엔이 150을 넘어섰으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150을 넘어서긴 하겠는데 일본은 엔화의 약세를 막을 만한 자가 없다. 막을 만한 수단이 없다. 그러니까 일본의 금리를 올리지 않는 한 엔화가 약세되는 건 불가피하다. 다만 엔화가 150을 넘어서고 160 이렇게 넘어서 계속하면은 달러가 강철이 해가지고 일본은 아니더라도 다른 나라에 특히 동남아시아 쪽에서 예를 들어서 외화 사정이 좋지 못한 예를 들어서 이미 방글라데시는 디폴트가 스리랑카는 디폴트가 났습니다만 이제 근데 방글라데시든 어디든 간에 또 제2의 제3의 IMF 사태가 터지지 않겠냐. 그렇게 된다면 정말 골세린다.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따라서 달러에 대한 환율이 150을 넘어서더라도 시기에 멀리 가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는데 보다시피 150을 넘어서 가지고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고점 보이십니까? 하이. 이게 바로 이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계속적으로 움직일 때마다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겁니다. 엔화가 계속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는 거죠. 그죠? 근데 다행스럽게도 엔화가 이렇게 150.44로 약세로 150을 넘어서서 엄청나게 약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달러 대 원화 환율이 KRW, 달러 대 원화 환율은 지금 현재 시장이 마감되긴 했습니다만은 그다지 크게 많이 오르지 않았죠. 1439원 정도에서 1439원 정도에서 그다지 크게 움직이지 않고 그런 대로 잘 버티는, 물론 오르긴 했습니다만은 잘 버티는 그런 모습입니다. 특히 알만한 사실은 이거 스위스 프랑 같은 경우에 스위스 프랑은 상당히 그동안에 워낙 강세여가지고 그죠? 1달러가 1 스위스 프랑보다도 낮았어요. 그러니까 0.96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1 스위스 프랑의 가치는 1달러는 1.96 스위스 프랑이니까 오히려 스위스 프랑의 가치가 스위스 프랑의 가치가 달러보다 비쌌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느냐? 1.0060이니까 1달러가 1.0060 스위스 프랑이니까 뭡니까? 달러의 가치가 스위스 프랑보다도 조금 비싸죠.
그만큼 달러가 스위스 프랑에 대해서도 골마이티다, 강세다라는 말입니다. 유로 0.97, 1유로가 0.97달러밖에 안 되니까 유로의 가치는 달러 1달러보다 낮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만큼 달러가 강세다, 유로는 약세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전반적으로 엔화도 약세, 원화도 약세, 파운드도 약세, 스위스 프랑도 약세, 뭐만 강세야? 달러만 강세인 상태인데 드디어 달러가 150을 넘어서 가지고 계속 가고 있다. 도대체 어디까지 갈 건지. 이건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당장의 금융위기가 나타나지 않겠습니다만은 뭔가 좀 수상해 보이는 그런 조짐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긴급 뉴스 이거네요. 제가 이야기하려고 지금 준비해놨습니다. 긴급 뉴스 이겁니다. 채권의 10년짜리 금리가 10년짜리 장래 금리가 4.65로 연고점을 갱신했다는 겁니다. 그죠? 이게 긴급 뉴스 이건데, 국고채 금리가 급등했다. 10년짜리가 급등했다. 그런 이야기인데요. 사실은 제가 오늘 보여드리려고 했던 게 이거 그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이게 우리가 선물 차트에서, 선물 지수 그래프에서 LKTB 10년물 금리죠. 그죠? 이게 10년물 금리인데, 오늘 10년짜리 금리가 채권 선물 가격이 어떻게 됐느냐? 폭락했습니다. 1.158틱. 158틱 폭락했습니다. 그럼 채권 선물 가격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무슨 이야기야? 채권 금리는 올랐다는 이야기죠. 그죠?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 금리는 오르죠. 그러니까 채권 가격이 1.5% 이상 추락할 정도. 사실은 전에도 한번 채권 선물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만은 채권 선물이 하루에 100틱만 빠져도 100틱만 빠져도 시장이 난리가 났다고 그럽니다. 마지막에 무지무지한 빠졌다고 이야기했는데 오늘은 100틱이 아니고 얼마나 158틱이나 떨어졌으니까 시장이 난리가 났죠. 그죠? 시장이 난리가 났죠. 그 말은 아침부터 제가 계속 긴급 뉴스가 나오는 이야기했습니다. 채권 가격이 계속 올라갔어요. 아직까지 금리가 계속 올라갔어요. 이유가 뭡니까? 우리나라 원 금리가 올라간 결정 이유가 뭡니까? 그죠? 달러 금리가, 미국의 달러 10년짜리 금리가 간밤에 와장창 올랐죠. 그죠? 미국의 달러 금리가 왕창 올랐습니다. 왜 올랐습니까? 지금 FOMC 멤버들이 계속 무슨 이야기 하고 있죠? 매파적인 이야기 하고 있죠. 그죠? 금리 여기까지 될 거 아니다. 금리 여기까지는 아니다. 그러면 평소에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이게 움직이나요? 100틱도 아니고 하루에 한 20틱, 20틱 정도 움직입니다. 하루에 20틱 정도. 10틱, 20틱. 평온한 날 한번 보시면은 이거 그다지 크게만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20틱 정도 움직이면은 보통이고 한 50틱 움직였다. 좀 많이 움직였다. 이런 정도인데 100틱이라고. 와! 150틱! 오늘 158틱이 움직였습니다. 엄청난 움직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이 우리나라 금리도 올라갔습니다. 왜? 미국 금리가 올라갔기 때문이야. 미국 금리가 왜 올라갔습니까? FOMC 멤버들이 시장에서 은근히 요번에 0.75% 올리는 걸 알겠는데 11월 달에 그러면은 12월 달에는 0.5% 올리면서 연말에 FOMC의 타겟 레이트가 4.5%로 끝나고 내년부터는 금리 안 올리고 혹시나 금리를 내리지 않겠냐. 여전히 시장은 금리가 이제 다 왔고 이제 내려갈 것이라는 희망 회로를 돌리고 있는데, 그죠? 희망을 하고 있는데 FOMC 위원들은 택도 없는 소리지 마라. 요번에 0.75% 올리는데 다음 달에도 0.75% 올릴지 모른다. 내년도에 금리 더 올릴지 모른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야기 나온 김에 한번 볼까요? 자, 제가 여러분들이 자주 보여드리는 패드워치, 그죠? 패드워치. FOMC에서 금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를 기대하는 기대값이 나오고 있죠. 그죠? 여기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보시면은, 이게 이제 현재 금리가 3.25%죠. 그죠? 3.25%인데, 요번
11월 2일 날, 요 11월 2일 날, 그죠? 11월 2일 날, 11월 2일 날, 현재 3.25인 금리를 앞으로 얼마나 올릴 거냐? 이게 요번에 0.75% 올려가지고요, 4% 될 겁니다. 라고 예측하는 확률이 몇 프로입니까? 96.5%입니다. 그러니까 뭐 0.75% 올리는 거 기정사실이야. 그러니까 거의 100% 된다. 그죠? 0.5% 올릴 거라는 사람은 3.5%밖에 안 됩니다. 이 가능성 없어. 그러니까 이거 거의 뭐 100% 기정사실이야. 그러니까 11월 달에는 0.75% 올릴 거래요. 오케이. 그러면 12월 달에는 어떻게 되겠노? 시장에서는 혹시나 합니다만은, 자, 이게 이거 자꾸 움직이죠. 자, 요게 11월 달이고요. 12월 달, 12월 14일 날, 12월 14일 요거 12월 14일 날, 다음 달, 요번 달 12월 달에 금리가 어떻게 되겠노? 라는 시장의 예측치를 본다면 현재 3.25인데, 현재 그 최고점이 3.25인데, 그때 가서 12월 달에는, 12월 14일 날에는 몇 프로? 4.75 될 거다. 그러니까 현재 3.25인데, 요번에 11월 달에 얼마? 4% 올려가지고, 0.75 올려가지고 4% 될 기다. 그 다음에 얼마 될 거냐? 시장에서는 은근히 0.5%만 올려가지고 4.5%가 혹시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하는데, 4.5% 어제 FOMC 위원들이 떠들고 나서 시장의 확률을 뭐로 확 낮췄습니까? 그렇게 될 확률은 23%밖에 안 된다. 그럼 몇 프로 될 것 같노? 다시 0.75 더 올려가지고 4.75가 될 거다 하는 확률이 몇 프로 되어 있습니까? 76%가 0.75 또 올릴 거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번에 11월 달에 자이언트 스텝, 빅 스텝 말고 자이언트 스텝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또 12월 달에도 또 자이언트 스텝을 또 해서 시장의 예상대로, 희망회로대로 혹시 4.5%로 끝나지 않겠나 하는 가능성은 사라지고, 아니야, 몇 프로? 0.75 또 올리고 또 0.75 올려가지고 연말에 4.75 될 거야 하는 쪽으로 시장이 확 이론이 그로 확 가버렸죠. 그죠? 확률이 그쪽 확 움직여 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FOMC 위원들이 꿈도 꾸지 마라. 금리 내리거나, 그죠? 혹시 베이비 스텝 할 거라고는 꿈도 꾸지 마라 하는 쪽으로 확률을 확 바꿔버렸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봐서는 그 FOMC 위원들의 이야기로 봐서는 달러 금리가 계속적으로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다 보니까 원화 달러 장기 금리도 급등하고 원화 장기 금리도 급등하고, 그러면서 달러 환율도 올라가고, 달러 예는 150을 넘어서고 있고, 유로는 1.1에서 한참 떨어지고 있고,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은 흔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뭡니까? 우리나라는 그나마 버틴 게, 그죠? 4.97포인트 떨어진 걸로 버텼다. 그나마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도 6원 오른 거로 버텼다. 얘는 150을 넘어섰는데, 얘는 지금 얘는 이미 150 넘어섰잖아요. 그런데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은 1,439원이니까 아직까지 1,450원도 안 갔고 1,500원 더더구나 안 갔으니 우리나라 원화는 잘 버티고 있는 거죠. 그죠? 이상현님 말씀대로 이대로 내년이 다음에 금리를 11월 달에 올리면 0.75 올린다는 우리 다 알고 있죠. 그죠? 다 알고 있잖아요. 이미 90몇 프로다 확률이 97%든가 막 0.75 올릴 확률이 97%라고 시장이 알고 있으니까 이거는 이미 환율에 다 반영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건 그 문제가 아니고 11월 달에 올리는 거는 환율하고 별로 상관없을 거고 12월 달에 올리는 것도 사실은 이미 환율에 다 반영되어 있을 테니까 환율이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우리나라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이 계속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은 좀 낮지 않겠나 싶습니다. 저는 여전히 1,450원 정도까지는 모르겠는데 그 이상으로 올라가기에는 물론 간혹 예를 들어서 가끔 이럴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주식의 경우에 2,000밑으로 절대로 안 내려갑니다. 그럼 어쩝니까? 2,000밑을 한번 건드려보죠. 그죠? 그래서 1999점 얼마까지 건드려보다가 올라가죠. 우리나라 달러의 원화 환율의 경우에 과거에
예?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이 어디까지 갔습니까? IMF 때 1999원 90전까지 갔습니다. 장중에 외환시장에서 거래가 됐어요. 1999원 90전에 거래가 됐어요. 2,000원 안 갔습니다만은, 그러니까 2,000원 그저까지 간당간당 가고 살짝 넘어갈 수도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50 절대 안 N 같은 경우에 150 절대 안 간다. 살짝 넘어갈 수 있습니다만은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 1,450원 절대 안 간다. 살짝 넘어갈 수는 몰라. 코스피 지수 2,000m 절대 안 간다. 살짝 밑으로 갈지 몰라. 이 살짝 밑으로 왜 빼느냐? 요걸 이용하면 뭐가 있냐니까, 소위 또 약간 어려운 이야기입니다는 풋이나 콜 옵션에서, 특히 풀 옵션에서 낙아웃이 있거든요. 낙아웃, 낙인 같은 거 아시죠? 그죠? 뭡니까? 이걸 2,000을 건드리면은, ELS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ELS 같은 경우에 2,000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은 낙인 되면서 그게 expire 되는 경우가 있죠. 그죠? 예를 들어 ELS가 그죠? 뭡니까? 손해보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걸 이용하기 위해서 옵션에서 낙아웃, 낙인을 건드리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2,000이나 1,450이나 1,500이나 150이나 중요한 수준을 살짝 건드리고 오는 경우는 있긴 있어요. 일부러 그렇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N 같은 경우에 옛날에 100엔 밑으로 안 내려간다. 살짝 건드리고 올라오기도 하고 2,000원 살짝 건드리기도 하고 이런 정도는 있긴 합니다만은, 저는 근본적으로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이 1,450원 이상 계속적으로 가기에는 무리겠지 않겠냐. 일본은 금리 말고는 금리를 건드리지 않고 있는데, 그죠? 금리를 건드리지 않고 있는데, 지금 사실은 일본 같은 경우에 차트 보면서 이야기하죠. 차트를 보면서, 이게 엔화의, 요겁니다. 이게 엔화 금리입니다. 이게 뭐냐니까, 일본의 10년짜리, 일본의 10년짜리 JGB라는 겁니다. JGB는 자파니즈 가버먼트 바운드를 말해요. 뭡니까? 일본 정부채예요. 일본 정부채. 그죠? 일본 정부채. 10년짜리 일본 국채예요. 일본 국채 금리가 지금 얼마냐니까? 근데 0.2484%로 나오죠. 현재. 그죠? 근데 이거 한때 얼마까지 갔냐니까 1.2484를 넘었었어요. 0.25로 넘어서 0.25인데 0.25%를 넘었었어요. 한때 0.255 이렇게 거래되게 됐어요. 이거 보이십니까? 이렇게 가게 됐어요. 이거는 일시적인 현상입니다만은 0.25라는 0.25%를 넘어서서 가게 됐습니다. 이게 일본의 경우에, 일본에서 지금 재무성에서 10년물 같은 경우에 국제금리의 마지노선을 0.25% 이상으로 묶어 놓으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일드 커버 컨트롤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채가 떨어질 때마다 대정성에서, 재무성에서 채권을 계속 사줘가지고, 일본은행이 BOJ가 계속 채권을 사줘가지고 채권 가격이 떨어지지 않도록, 다시 말해서 금리가 올라가지 않도록 막으라는 마지막 마지노선이 0.25%인데 종종 보다시피 0.25%를 넘어서는 모습이 종종 나타났다 이거죠.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과연 일본이 금리를 올리지 않을까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분명해요. 그런데 계속해서 올드 재무성이 들어와가지고 채권을 샀습니다. 채권 사는 바람에 금리가 떨어지는 바람에 0.24%로 0.2477%로 내려와 있긴 합니다만은 계속해서 시장은 일본 은행의 의도를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과연 얘들이 진짜로 0.25% 고수할 거냐 계속 투라해보는 거죠. 일본은 금리 올리는 거 말고는 현재로서 엔화 약세를 막을 자가 없습니다. 근데 일본의 금리 올릴 의사가 없다면 엔화는 약세가 될 수밖에 없지만, 우리나라는 보다시피 한국은행 총재가 전제가 바뀌지 않습니까? 그 전까지는 우리가 베이비 스텝을 한다고 했는데 미국이 자이언트 스텝으로 간다면 우리나라도 자이언트 스텝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빅 스텝 정도는 갈 수 있지 않겠냐라고 이야기한 바도 있고요. 지난번에도 우리가 빅 스텝으로
금통위에서 금리를 0.5% 올렸으니까 11월 달에는 금통위 없습니다만은 12월 달 금통위에서 또 0.5% 올릴 가능성도 충분히 있으니까 우리나라는 그래도 금리를 꾸역꾸역 올려가지고 일본처럼 그래서 미국과의 금리 차를 줄일 만한 정책적인 수단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일본은 그렇게 못하고 있죠. anyway, 그래서 이상의 질문에 답한다면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우리나라 달러 환율이 오를까요? 압력은 받겠습니다만은 상승 압력을 받겠습니다만은 설령 1450을 넘어서더라도 오래가지를 못할 거다. 오래가지는 못할 거다. 이미 시장에 반영되어 있고 더구나 우리나라의 펀더멘털로 본다면 일본과는 또 사정이 다르지 않습니까? 외환보유고라든지 국제수지라든지 그걸 볼 때 우리나라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 달러 강세 때문에 원화가 약세를 보이는 것이니까 일본처럼 무작정 달러가 강세가 보인다 그래가지고 엔화가 150을 넘어서는 그런 모습을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겠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것도 어제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무슨 근거가 있는 이야기는 아니죠. 그죠? 그죠? 근거가 있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제가 이러면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뭡니까? 오로지 외환시장 오래 굴러먹었으니까 그냥 제 기분으로 그 후배들하고 이야기해보다 보니까 시장에서 막 그래도 환율이 1450 이상이 가겠습니까? 하는 의견들이 많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느낌으로 말씀드립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느낌이라 그래서 이것 가지고 거래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냥 느낌으로 봐서는 1450 이상 가기 어렵지 않겠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그건 그렇고 오늘 자신의 제 강의 제목을다가 코스피에서 삼각형 조정의 가능성도 열어놓자. 삼각형 조정의 가능성도 열어놓자라고 제목을 달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어제 우리 달러 대 원화 환율을 설명하다 보니까 이게 달러 대 원화 환율인데 달러 대 원화 환율을 설명하다 보니까 아이고 어떤 분인지 제가 잊어먹었습니다는 제가 성함을 기억해야 될 텐데 이제 잊어먹었습니다는 어떤 분이 이거 혹시 삼각형이 되지 않겠냐? 삼각형이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제가 삼각형 보기에 따라서 헤드앤 숄더도 이게 그림에 따라서 삼각형이 될 수 있는 거니까 삼각형이 소위 패턴이라는 게 그죠? 패턴이라는 게 주관적이기 때문에 글쎄요 삼각형 되겠어요? 어차피 저는 아직까지 조정을 보일 거예요 라고 말씀드리긴 했는데 그러고 보니까 삼각형 이라고 보니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 보세요. 코스피 지수가 우리 지금 이를 갖다가 파동을 물어보고 있죠. 485 보고 있잖아. 485. 지금 4로 보고 있잖아. 그죠? 여기서부터 해서 여기가 1이고 여기 2고 뭐 3에 1이고 3에 2고 뭐 3에 3이고 3에 4다 라고 한다면 지금 여기 4라 여기 4. 그럼 4가 이게 2 아니었어. 2. 여기 2 하잖아. 여기 2잖아요. 여기 2는 짧았죠. 단기. 그죠? 그리고 보다시피 단순하죠. 그죠? 단순하죠. 따라서 4파는 어떻게 됩니까? 단기가 아니고 장기가 돼야 되고 이 2파가 그렇다면 4파는 반대로 2파와 4파는 같지 않다는 파동 변화의 법칙에 따라서 2파는 짧았으면 4파는 길어야 되고 2파가 단순했으면 4파는 어떻게 됩니까? 그죠? 4파는 복잡해야 되죠. 그죠? 복잡해야 되죠. 컴플렉스. 그러니까 이게 2파가 심플러가 나왔으면은 4파는 뭡니까? 컴플렉스 폼이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게 4파라면 지난번에 우리가 어디 갔죠? 아이고 뭐야? 뭐를 또 잘못 눌렀나? 우리 지난번에 파동 이야기하면서 우리 지금 4파라 한다면 한번 이거 보세요. 우리가 그 앞쪽에 3번 파동에서 네모 3번 파동에서 레버제 파동을 볼 때 이게 A, B, C, D, E 해가 이렇게 됐잖아. 4파 이게 4 했잖아. 네모 3에 4 했잖아. 그죠? 그죠? 따라서 이것도 우리가 이렇게 해서 네모 5라면 네모 1이고 2라면
물론 네모 3입니다만 네모 1 동그라미 2 동그라미 2에 하나 둘 셋 넷이니까 조금 스케일이 다르니까 이때는 네모 3에 4였고 동그라미 4였죠. 그죠? 지금은 이거는 뭐냐니까 네모의 4에 그 네모 4가 아니고 5에 네모 5에 다음에 3에 여기긴 합니다만 그래서 지난번하고는 스케일이 요거보다 한 단계 낮죠. 그죠? 이거는 우리가 그 표처럼 그럼 한다면 여기가 네모 1, 네모 2,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으로 말한다면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 동그라미 3, 동그라미 4, 동그라미 5였잖아. 그죠? 그 다음에 네모 3, 얘가 네모 4고 지금이 네모 5라면 네모 5에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 그 다음에 하나 동그라미 1에 1, 동그라미 2에 2, 3에 2, 동그라미 3에 3, 동그라미 3에 4니까 지난번 4는 3번 채로 네모 3번 파동에 동그라미 4라면 지금의 4는 네모 5번 파동에 동그라미 3번 파동에 4번 파동이니까 같은 4번 파동이라도 클래스가 등급이 전에 비해서 이때의 4번에 비해서 지금의 4번은 한 등급 낮죠. 확률이 낮죠. 확률. 소위 말해서 확률이 이게 할아버지고 이게 아버지 뻘이고 그죠? 이게 아들 뻘이라 그러면 지난번에 4번 파동 요거는 아버지 때였고 그죠? 아버지 때였고 이 지금 우리가 말하는 4번 파동은 아버지가 아니라 뭡니까? 아들 대죠. 대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확률이 클래스가 등급이 다르잖아. 그죠? 등급이 다르니까 지난번 기간에 비해서 기간이 짧게 나타나는 건 당연해. 그렇죠? 기간이 짧게 나타나는 건 당연하지만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 하는 꼴을 보니 슬슬 이게 삼각형이 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거하고 그럼 그게 어떻게 되느냐? 다시 우리 이제 어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니까 우리가 4니까 4에 A, 4에 B, 그 다음에 A, B, 다음에 C인데 이게 C인데 C에 1, C에 2, C에 3, C에 4, C에 5가 될 거다. 자, 여기가 A고, 여기가 A고, 그죠? A고, 그 다음에 B고, 그 다음에 C가 있을 텐데, 우리가 지금 C에 1, C에 2, C에 3, C에 4, C에 5가 있을 텐데, 우리는 여기다. 그죠? 그러니까, 이 이론대로 말한다면, A 다음에 B 다음에 현재 C 파동이니까, 4의 C 파동이니까, C 파동은 A가 조금 오르고 B 오르면 C가 와장창 갈 거다. 따라서 이거는 넘어갈 끼고 분명히 C는 A하고 B에 비해 가지고 길게 나타나면서 1, 2, 3, 4, 5가 될 거다. 라고 했던 게 어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거래량도 별볼일 없고 주가의 등락도 별볼일 없고 외국인 기관 매수도 별볼일 없고 이런 것들을 볼 때 과연 지금이 1이고 A고 그 다음에 B 다음에 그 다음에 C로 되면서 C에 1, C에 2, C에 3으로서 강력한 3번 파동이 나타날까? 보죠. 얘가 A고 얘가 B라면 이게 C가 돼야 되고 C는 1, 2, 3, 4, 5니까 이 3은 이게 지금 우리는 여기입니다만은 지금 여기입니다만은 조만간 나타난 3은 강력해야 될 겁니까? 3번 파동이 제일 기니까 이게 과연 이럴까? 뭐 안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만은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만은 될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현재 시나리오는 1번 원래는 월자가 왜 이래? 원래 생각은 우리가 A와 있고 B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C가 될 텐데 C 중에서 우리는 1, 2, 앞으로 3, 4, 5로 전개되는 파동 중에서 우리는 이거다.
현재다. 지금이 현재. 이거다. 라고 했던 게 원래 생각이었는데, 그게 아니고, 수정, 내지는 가능성, 혹은 다른 생각, 플랜 B로 본다면, 4니까, 이거 지금 4이긴 합니다만은, 4이고, 전에도 그랬으니까, 우리가 여기가 A고, 그 다음에 B인데, 이 올라가는 게 지금이 C고, 그 다음에 D이고, 그 다음에 E고, 그러면서 이렇게 삼각형 되는 우리가 지금 이거 아닌가. 우리가 지금 여기, 현재. 그러면 앞으로 스토리는 어떻게 될 거냐. 그러면은 이렇게 되다가 한 번 더 반등하다가 결국은 4파니까 A, B, C, D, E가 끝난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죠? 예상. 이건 어떻게 됩니까? 예상,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될 거라는 게 우리 예상이죠. 따라서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 그 차이가 뭐냐 하면은 요거 다음에 지금 만약에 원래 예상대로 한다면 지금을 C 중에 2로 본다면 앞으로 우리는 좀 더 올라가고 좀 더 올라갔다가 와장창 G 박는다 하는 게 왕창 오르고 왕창 떨어진다는 게 원래 생각. 그게 아니고 좀에 오르고 와장창 G 왕창가 아닙니다. 떨어질 거다. 그래서 오파가 될 거다 하는 게 수정. 가능성을 오늘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럼 이래 갈지 어찌 않어? 이거하고 원래 생각하고 지금하고의 차이를 어떻게 하노? 어찌 합니까? 이거죠, 이거. 그죠? 이 지지선. 그죠? 이 지지선을 밑으로 내려가면 그거는 삼각형이죠. 그리고 삼각형이 되려면 요 파동. 우리가 지금 앞으로 어디로 별부에 떨어졌는데 다시 반등이 있을 텐데 이 반등이 지금 그리고 이 반등이 빵빵빵빵 올라가면 강력해지면은 올라가면은 이게 1, 2, 3, 4, 5가 되는구나. C구나. 이렇게 되는 거고. 그게 아니고 이게 오늘 여기 있습니다. 우리 지금 여기 있습니다만은 조금 있다가 비실비실 올라가다가 그런 다음에 다시 쫙 지어가면서 이 위쪽에 저항선도 못 뚫고 밑에 지지선을 뚫으면서 밑으로 내려간다. 그러면은 이게 삼각형이구나 하는 겁니다. 지금의 흐름이 B 아래로 내려갈 가능성. 자, 그래서 다시 정리, 요약. 가능성에 1과 2가 있는데, 자, 원래는, 어떻습니까? A, B, 그 다음에 C, 에서 1, 2, 3, 4, 5. 우리는 지금 2, 여기. 다른 플랜 B는 또 다른 안으로는 자, 우리가 A가 있고, 그 다음에 B가 있는데, 그 다음에 C, 여기 D, 그리고 E가 되고, 이렇게 될 거다. 어떻게 아느냐? 1번에 맞으려면, 어찌 됩니까? 이거를 넘어가면 되죠. 그죠? 이게 맞으려면, 못 넘어가고, 밑에가 뚫리면, 이게 셀 포인트죠. 이게 확인되는 포인트죠. 이게 확인되는 포인트죠. 그죠? 여기가 확인되는 포인트입니다. 그죠? 이 그림에 따르면, 우리 1번 그림에 따르면은, 1로 밑으로 떨어지지 않고 올라가야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밑에 거를 위에 있는 저항선, 위쪽의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면, 이게 강력해지면, 이게 올라가면, 이게 3이구나, 4구나, 5구나, 이게 맞는 거고. 그래서 삼각형을 그려놓고, 위로 올라가면은, 1, 2, 3, 4, 5 시나리오. 밑으로 뚫리면은 뭡니까? A, B, C, D, E로 되는 삼각형 시나리오. 둘 중에 하나다. 지금의 흐름이 B 아래로 내려갈 가능성. 이게 지금 내려가는 게 이 밑으로 내려가는 가능성이죠. 있죠, 물론 있죠. 이렇게 내려가면은 뭡니까? 이게 좀 좋아. 혹시 만약에 이렇게 내려가 버린다. 이렇게 내려가면 뭡니까? 플랜 B도 아니고 플랜 C입니다만은 플랜 C는 어떻게 됩니까? A, B, C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A고 B고 C 되면서 이 C 파동이 그다지 길지 않으면서 와르르 밀리는 교도되죠.
이 경우에도 물론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이 경우에도 예를 들어 이쪽에 지지선을 뚫는다든가 아니면 B파동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은 이 B파동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 이거는 그냥 A, B, C, D가 아니고 그냥 A, B, C로 되면서 떨어지는 이런 게 되겠네요. 그럴 가능성도 물론 있습니다.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저로서는 요게 좀 더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 움직이는 꼴을 보니 이런 될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인다. 이게 팝업이 돼가지고 그러네요. 자,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림을 크게 볼까요? 이게 좀 더 그럴싸해 보이는 게 왜 삼각형이 될 A, B, C, D, E라고 보는 삼각형으로 보는 시나리오가 왜 그럴싸해 보이냐. 이게 그냥 근본적인 뭐야? 이게 4이 때문이야. 4번 파동이기 때문이야.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겠나?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래서 A, B, C, D, E 이렇게 되는, 틀렸습니다. A, B, C, D, E 된 다음에 이렇게 안 되겠나 하는 가능성이 좀 더 높게 보고요. 아니면 이상현이 말씀하신 대로 바로 쳐박이는 것도 틀린 건 아니에요. 그죠? 아, 예, 참 맞다. 어제 이상현 님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현수님도 방금 그러시니까 지금 어제 제가 이상현 님 말씀하신 대로 도대체 이거 만기 전에 수강 만기 전에 만료 전 미리 예를 들어 이게 뭐 10월 31일이다 하면은 예를 들어 10월 한 24일쯤에 이거 만기되는 거 이렇게 연장하고 싶은데 지금 시스템 어떻게 되느냐니까 이날 아무것도 못 하고 기다렸다가 이날 되면은 다시 연장할 수 있게 안 되어 있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지 말고 좀 자동 연장해 달라니까 어제 통화를 했더니 우리 에어클래스에서 하는 이야기가 이걸 소위 말해서 뭡니까? 자동 결제. 일종의 구독처럼 별 말이 없으면 저절로 여러분 결제 안 하다가도 저절로 팍팍 넘어가게 하려고 했더니 이게 뭐 카드사하고 뭐 시스템 연결해가 잘 안 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11월 중에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들 따라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자동으로 결제가 되게 한 사이에 연장되고 한 사이에 연장되게끔 강제로 돈을 뺏어가는 그런 시스템을 만든다고 하는데 아직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찮으시겠지만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은 다시 연장을 쉽게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박한다 한 표가 뭐죠? 바뀐다의 한 표? 이 A, B, C, D 이렇게 바뀐다의 한 표? 자, 자동 자퇴 되겠다고요? 그렇지.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네. 자, 그래서 두 가지 가능성이 있으니까 위로 올라갈 수 있거나 밑으로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을 엿보시라. 저로서는 좀 더 올라갔다가 이렇게 되는 가능성에 한번 무게를 두고 싶다라는 긴 이야기 끝에 짧은 결론을 내립니다. 자, 코스피 그렇고요. 코스닥 뭐 그냥 저장입니다. 그죠? 그냥 저장. 현재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RSI 상으로 볼 때 아무런 신호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중립이다 보니까. 그죠? 중립이다 보니까 뭐 뚜렷하게 올라가다 내려간다 말은 없고 그냥 재미없는 이 모습이니까 이것만 봐가지고는 사라 팔아라 할 수 없죠. 그죠? 그냥 보고 있는 거죠. 그냥 보고 있는 겁니다. 움직이고 나서 뭔가 신호가 나타나면 예를 들어서 하다못해 뭐 기준선 근처까지 간다거나 아니면은 뭐 RSI가 꺾인다거나 뭔가 신호가 나타날 때 보는 거고 아니면은 파동으로 말한다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요선 그죠? 요게 지지가 되는 거니까 위쪽으로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요거 밑으로 뚫리면은 올라갔다가 밀리면 여기가 이게 삼각형이구나 하는 확인이 되는 포인트가 되지 않겠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직은 아무런 현 상황에서는 그죠? 현 상황에서는 우리가 액션을 취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그죠? 노 액션. 매수하기도 애매하고 매도하기도 애매하고 그냥 가만 보고 있는 겁니다. 시장도 재미없고요. 기준선이 밀리는 거는요.
그죠? 기준선이 밀리는 거는 이게 추세의 중심이거든요. 추세의 기준이 되는 게 추세의 중심이 되는 게 기준선이죠. 그죠? 그러니까 기준선이 밀리니까 상황은 썩 좋지 않습니다. 근데 기준선 내려간다는 얘기는 뭡니까? 우리가 주가가 올라가서 기준선 내려오고 주가는 올라가면은 그래도 우리 한 맺힌 기준선을 건드려 볼 수 있지 않겠냐 하는 확률은 높아지는 건데, 기준선 내려오고 있는데 주가가 올라가면은 사실은 기준선에 닿더라도 썩 좋은 건 아니죠. 그죠?